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스크래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러이러한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크래치는 이제 블록 기반의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흔히 생각을 하시면 글씨를 이렇게 빠르게 치면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뭐 실행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스크래치는 이제 정말 그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제작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레고 쌓기를 하는 것처럼 그 상황마다 필요한 블록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쌓아 주시면서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되게 많은 나라에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한번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적응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들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스크래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래치를 먼저 다운받아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뒤에서 함께 사용할 용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보면 주인공이 있고 어떤 적들이 있을 수 있고 아이템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스프라이트라는 용어는 스크래치에서만 쓰이는 용어인데 오브젝트랑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는 코드, 모양, 소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어떤 동작과 관련해서는 그 코드 부분에서 수정을 하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건 모양에서 수정을 하고, 효과음 같은 것들을 소리에서 수정을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짧게 말해서 UI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UI는 그 게임이 있고 사용자가 있죠. 그 게임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스킬 창을 선택을 해서 스킬을 사용하거나 아이템을 눌러서 아이템을 사용하고, 혹은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게임에 필요하게끔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모든 버튼들이 하나하나가 다 UI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UI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게임을 경험을 하고 게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와 스코어는 또 많이 게임 해보셨을 분들은 익숙하실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라이프가 0이 되면 보통 게임이 끝나죠. 그리고 스코어는 점수를 쌓아 올려서 이제 스코어가 높은 사람이 그 어떤 보상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랭킹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그 스코어가 누가 높은지 대결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앞서서 스크래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되셨으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를 열었더니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이 있고, 오른쪽에는 스프라이트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여기 밑에 아이콘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 코딩의 블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면은 코드를 입력하는 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끌고 와서 조합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위쪽에 하나 더 보시면 모양과 소리라고 되어 있죠.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모양을 클릭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캐릭터의 그림,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있고 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면 캐릭터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누르면 여기 야옹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프라이트의 코드, 모양, 소리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스프라이트들을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동작 탭을 보시면 움직이기, 회전하기, 이동하기, 보기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다 동작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10만큼 움직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동작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회전하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캐릭터가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동작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정을 할 때는 동작 탭에서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형태 한번 눌러볼게요. 자, 형태를 눌러보면 말하기라는 버튼이 있고 모양 바꾸기, 그리고 크기, 그리고 효과를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면 색깔 말고도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모양,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눌러보면 이렇게 대사를 보내기도 하고 모양을 누르면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만질 때에는 이 모양 탭에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소리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리 탭을 보시면 야옹 재생하기, 음높이 효과 바꾸기. 아까 이 야옹이라는 게 여기 있던 야옹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과음과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사운드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 이 소리 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가장 위에 있는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끌고 와 볼게요. 이제 다른 블록들의 모양을 보시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시면 이 위아래로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블록의 시작 그리고 네, 이 블록의 시작을 담당하는 그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작성을 하셨을 때 결국에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이 이벤트 블록을 맨 위에 붙여 주셔야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작성한 코드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이벤트 신호를 보내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가 생겼을 때 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았을 때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지워주시고 그 다음 제어 탭을 한번 볼게요. 제어에는 이제 기다리기 버튼, 뭐 반복하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반복하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코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실 만한 부분일 텐데 if, else, while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A라는 동작을 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B라는 동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동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그램들의 그 움직임 혹은 그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해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이 게임에서도 물론 중요하고 전반적인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능숙하게 다루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 육각형 탭과 비슷한 모양이 있죠. 여기 이렇게 넣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모형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조건문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지에는 조건문의 조건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설정하실 때 이 감지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연산 탭을 보시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등호와 부등호가 있고 여기는 그리고 또는 and or not이죠. 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과 관련되거나 계산 그리고 그런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는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연산과 혹은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 연산 탭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탭을 한번 보실까요? 변수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고 리스트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새로운 변수 이름을 만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라는 변수가 위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서 만든 게임의 경우 스코어, 점수를 기록해야 될 때도 변수를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가 몇 개인지를 기록할 때도 이 변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변수를 적절하게 선언을 하고 만드는 거를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적절하게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된 변수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또 프로그래밍의 간결성 그리고 또 눈에 보였을 때 명료하게 보이는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있는데 새로운 리스트 이름을 test2라고 한번 해볼게요. test2라는 걸 했을 때 여기에 리스트가 생깁니다.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죠. 네. 그래서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떤 랭킹 같은 거를 만들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블록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이 코드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없을 때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활용하지 않도록